철학자가 알려주는 인생에서 버려야 할 10가지 환상.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에 마음을 씁니다. 남의 시선, 인정, 경쟁, 과시, 과거의 후회까지. 하지만 문득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중요했는지 의문이 들지요. 가장 허무한 건 목숨 걸고 지켜온 것들이 사실은 하찮은 것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는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시간을 바치고 감정을 소모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말하는 10가지는 지금이라도 놓아야만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조금은 아플 수 있지만 진실은 늘 눈을 뜨게 합니다. 이걸 안다면 당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는 남의 인생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루스벨트는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비교는 자신을 잃게 하고 남의 그림자 속에 인생을 맡겨버리는 행위입니다. 루스벨트의 말은 정치인이 아닌 철학자 못지않은 통찰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잃는 순간 삶은 남의 무대가 되어버립니다. 비교는 행복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남보다 잘 나아야 한다는 집착은 자신의 고유한 삶의 방향을 흐리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어제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과거에 붙잡히는 인간을 고통을 자초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과거는 수정할 수 없고 오직 현재만이 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과거는 아무리 붙잡아도 돌아오지 않지요. 후회는 학습의 재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상 붙잡으면 마음의 무게만 더해질 뿐입니다. 세 번째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사르트르는 타인의 눈은 우리의 감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에서 객체가 될 때 자유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은 결국 타인의 기대에 감금이 된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살면 자신의 삶이 흐려지고 공허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의 자유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무의미한 경쟁입니다. 키케로는 사람들은 쓸모없는 일에 서로 앞서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키케로는 경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목적 없는 경쟁은 인간의 가장 허무한 욕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경쟁하는가를 묻지 않는 삶은 결국 소모와 피로로 끝납니다. 경쟁은 발전의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남을 이기기 위한 경쟁은 끝이 없고 허무합니다. 다섯 번째는 허영심입니다. 몽테뉴는 허영은 다른 사람의 판단을 자신의 행복보다 우위에 둔다고 하였습니다. 몽테뉴는 허영을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감정으로 보았습니다. 허영은 내가 사랑하는 법을 잊게 만듭니다. 행복의 기준이 외부에 있을 때 인간은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나 명품, 과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은 순간의 만족은 줄 수 있어도 진정한 자존감은 주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니체는 인간은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데 가장 능숙하다고 하였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가면을 쓰는 것을 본능적 자기 기만으로 보았습니다. 가면을 오래 쓰면 진짜 얼굴을 잃어버립니다. 니체가 말하고자 한 것은 단 하나,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는 자만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숨기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만나면 관계도 결국 피곤하고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꾸며내는 삶은 고독을 부릅니다. 일곱 번째는 끝없는 SNS 스크롤입니다. 플라톤은 쾌락의 노예는 결국 자신을 잃는다고 하였습니다. 플라톤은 감각적 쾌락에 의존하는 삶을 영혼의 타락으로 보았습니다. SNS는 현대의 쾌락기계입니다. 즉각적 만족을 주지만 깊이와 성찰을 앗아가 버립니다. 영혼이 피로해지는 이유입니다.
정보나 연결이 목적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 보는 건 시간을 소모하는 소비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8번째는 미움과 원한을 품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타인에 대한 분노는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원한을 영혼의 질병으로 보았습니다. 원한은 상대를 해치지 않고 오직 나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해방을 위한 것입니다. 상대를 미워하며 나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만큼 부질없는 일이 또 있을까요? 결국 상처는 나만 계속 되새기게 됩니다. 9번째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집착입니다. 스피노자는 명예욕은 가장 큰 속박이라고 하였습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는 순간 자유의 본질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명예욕은 인정 중독이고 인정 중독은 남의 평가에 삶을 내맡기는 가장 위험한 형태의 속박입니다. 인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칭찬에 의존하면 끊임없이 목마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라는 말입니다. 세네카는 삶은 짧고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세네카는 인간이 시간을 가장 값싼 것으로 취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인생을 가난하게 만드는 독입니다. 언젠가는 나중에는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기회도 사라지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나중은 결코 오지 않는 나라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뭔가 더 가지려 하고 더 나아지려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쌓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남과의 비교, SNS, 가식, 미움, 후회, 그 모든 부질없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선명해지고 인생은 가벼워집니다. 이 10가지가 당신에게 경고가 아니라 해방의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요. 지금 바로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진짜 인생을 살아보세요.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